자, 먼저 토트넘 전술 분석을 해볼 텐데요. 토트넘과 이제 노팅엄, 해리케인의 두 방의 결정력. 그렇죠.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일단 뭐 지난 경기 이기긴 했어요. 이기긴 했죠. 뭐 노팅엄전뿐만 아니라 울버햄튼전도 그렇고, 그렇죠. 그 전에 첼시전도 그렇고. 첫 경기 빼놓고는 좀 답답했지. 그렇죠.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케인이 득점하면서 그렇죠. 승리했고요. 꾸였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도 사실은 경기력 자체는 노팅엄이 누가 봐도 더 좋았죠. 네네, 그렇습니다. 경기를 노팅엄이 더 주도를 했었고, 케인 한 선수를 맨 앞에 놔두고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장면만 봐도 저 노팅엄 포레스트가 볼을 잡을 때 저 선수를 압박하는 선수가 네. 단 한 명도 없죠. 아, 좀 공간이 많이 열려 있고, 일단은 토트넘이 굉장히 수비적인 모습 펼쳤고, 점유율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어느 시점에는 좀 반코트 게임하는 느낌의. 결국에는 공격 라인이 볼을 전진시켜주는 네. 컨디션도 안 좋고, 기본적으로 볼을 전진시켜주는 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얻어맞는 흐름이 진행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이 워럴이라는 선수가 노팅엄 포레스트 3백 중에 오른쪽 중앙 수비수예요. 아, 참. 네. 근데 저 선수가 높게까지 올라갔네요. 저 높게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도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너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방해해주는 선수가 없어. 방해해주는 선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문제는 뭐냐? 노팅엄 포레스트가 공격을 했다가 토트넘의 수비가 걷어내잖아요. 걷어냈을 때도 저 워럴이 있는 지역에 아무도 없으니까 네. 결국 다시 노팅엄 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수비 악공간이 생긴다. 이건 이제 수비적인 그 라인을 내렸을 때의 문제고, 네. 그리고 이것은 역습으로 못 나가니까 계속해서 얻어맞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죠. 어제 이제 노팅엄 크로스 올리고 걷어낸 볼이 또 다시 노팅엄. 그렇죠. 그리고 그 토트넘도 역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개가 안 되니까 또 다시 노팅엄.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경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비 라인이 너무 낮다는 게 예. 너무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는 지난 경기에서 쉽게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 상대가 또 노팅엄인데 그쵸. 너무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라인을 그렇게 높였던 적이 없어요, 별로. 네네. 어제처럼 그렇게까지 높여서 압도적인 경기를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에서 저렇게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사실상 노팅엄 포레스트가 경기를 주도했다. 그렇죠. 노팅엄이 저렇게 올라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토트넘이 잘 되는 날에는 그러니까 좋은 경기력이었으면 뒷공간이 많이 열려서 그렇죠. 많은 득점을 펼칠 수 있었는데 역습도 잘 안 되고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게 딱 그 말씀해 주신 게 지난 시즌에 이제 토트넘의 역습을 보면 네. 저렇게 수비 라인을 올리는 팀, 수비 라인이 낮은 건 지난 시즌도 똑같아요. 지난 시즌 경기들을 봐도 저 정도의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서 역습으로 나가면서 수비 라인이 크게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클루셉스키, 손흥민 그리고 케인이 역습으로 나가면서 뒷공간을 멋있었지. 완벽하게 무너뜨렸었거든요. 케인이 중앙에서 받아주고 돌아서 이제 막 그쵸. 바로 뿌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한 플레이가 안 나온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수비 라인이 낮고 예. 낮아서 이제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너무 크게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박스 주변에 선수를 밀집시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도 중앙으로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공간이 많이 열리죠. 측면에도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 보시면 수비 라인 앞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볼을 잡고 있죠. 네네. 저 공간에서도 압박이 안 되고. 근데 저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기는데 좌우 측면에도 공간이 너무 크게 있다. 근데 공간이 너무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도 계속 노팅엄 좌우로 흔들고 그렇죠. 크로스 올리고 이런 장면 많았거든요. 물론 노팅엄 포레스트가 득점을 못한 건 네네. 박스 안에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니까 크로스 올려도 이제 걷어내는 그렇죠. 거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걷어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걷어내면 다시 노팅엄. 맞아요. 다시 공격. 다시 걷어내면 노팅엄. 약간 물레방아 같이 계속 돌아갔던 어제의 경기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만약에 어제 박스 안에 경쟁력이 있는 스트라이커가 한 명 정도만 있었으면 저 털릴 수도 있었어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변화를 가져 나오면서 최전방 3톱을 링가드, 브레넌 존스 그리고 깁스 화이트 3명의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좀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들을 3명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너무 다행히도. 진짜 골 못 넣긴 하더라. 그래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봐야 뭐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박스 안에서 경쟁력도 없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산체스, 다이어,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볼을 걷어낼 수가 있었죠. 쉽게. 그렇죠. 그렇긴 했지만 이렇게 공간이 너무 크게 난다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어제 아무튼 공간이 굉장히 많이 또 연출이 됐던 근데 이제 다만 노팅엄이 살리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좁게 선 장면이 많거든요. 지금 클루셉스키도 그렇고 에메르송 로얄도 그렇고 네네. 계속 중앙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박스 주변에서 실점 안 하는 게 콘테 감독의 전술이니까.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콘테 감독의 전술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누누 감독 시절에 엄청난 실점을 하다가 콘테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 토트넘의 수비가 정말 단단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상징적인 게 뭐냐면 산체스가 나왔을 때 데이터가 9시간 무실점이거든요. 네네. 수비 라인이 저렇게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실점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콘테 감독의 좋은 점인데 네네. 좋은 건 실점을 안 한다. 근데 나쁜 건 계속해서 얻어맞는 축구를 한다. 갇혀가지고 좀 두들겨 맞는 그런 축구를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도 너무나 쉽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고요. 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수비 라인을 중앙에 밀집시켜 놨는데 밀집시켜 놓은 그만큼의 수비 간격 유지가 그렇게까지는 잘 안 돼요. 수비 간격 유지가 예를 들면 저렇게 측면이 열려 있으니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 당연히 선수들이 측면으로 딸려 나가죠. 네네, 그렇죠. 딸려 나가면 사실 자연스럽게 공간이 발생하잖아요. 그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니까 순간적으로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측면으로 끌려 나가죠. 네네. 로얄이 가서 막아줘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앞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좀 이렇게 측면을 방어하러 가더라도 위에서 같이 당겨주고 밀고 당겨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중원에서도 저렇게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수비적인 전술을 쓰는 팀 치고는 수비적인 간격 유지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결국엔 수비 앞 공간이 열리면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거든요. 심지어 이 장면은 박스 안에서 슈팅을 이제 허용하는 장면이었죠. 네네. 이 장면도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놓쳐서 그렇지 아주 위험했던 장면이고 기본적으로 이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상대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좋은 공격수가 있는 팀이었다면 실점 많이 했어 어제 경기면 실점을 할 수 있을 만한 경기였다. 이 장면도 좀 재밌는 장면인데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저게 이제 로얄 뒷공간으로 주는 장면이었나? 그렇죠. 그래서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당연히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패스가 오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날 때 미드필더 라인도 같이 내려와야 그렇죠. 간격이 유지가 되고 수비적인 이 전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미드필더 라인이 빠르게 맞추지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중원에 공간이 생깁니다. 저 또 박스 앞에 공간이 저렇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스 안에 공간이 생겼을 때 저기서 내려오지 못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놓치면서 저기서 또 결정적인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수비 라인은 정말 밀집시키고 수비 라인도 낮게 형성하고 하다 보니까 수비 앞 공간도 나고 좌우 측면 공간도 나는데 좌우 측면 공간과 수비 앞 공간을 활용해서 상대팀이 공격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토트넘이 간격 유지도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공간이 계속 이제 열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공간 열리고 계속 세컨볼 뺏기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뭐 못 내려왔지만 다른 장면들, 다른 실점 위기 장면에서는 뭐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나 클루셉스키가 못 내려온 장면도 많아요. 벤탄쿠르 어제 열심히 뛰었는데 그렇죠. 못 내려오면서 약간 공간이 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토트넘이 수비적인 전형을 그렇게까지 수준 높게 형성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팀을 하려면 좀 간격 유지라든지 어떻게 뭐 측면 쪽으로 좀 빠져가면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로 가면 이게 벌어지고 못 내려가고. 그렇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수비 전술적으로 좀 완성도가 아직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난 시즌에도 사실 좀 수비적인 전술로 실점 안 하고 그 역습해서 득점하고 이거였는데 지난 시즌보다 수비적인 측면도 조금 불안해진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손흥민 선수의 이 컨디션 저하가 아무래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지금 컨디션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승점은 벌고 있는데 지금 경기력은 너무 답답해요. 전체적으로 뭐 수비 라인이 실점을 안 하고 있지만 수비 라인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도
케인이나 쿨루셉스키도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수비도 좀 흔들리고 역습도 잘 못 나가고. 네네.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추측들이 많잖아요. 네네. 체력 훈련을 많이 해서 그렇다. 뭐 후반기를 노리는 거다. 그렇지만 사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시즌 후반기를 위해 시즌 초반을 날리는 팀이 어디 있어? 초반을 잘 치러야 후반도 잘 치는 거지.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바보 같아서 초반에 잘하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토트넘이 이렇게 이제 경기력이 안 좋은데도 어쨌거나 지금 4경기 동안 무패입니다. 그렇죠. 승점 벌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 지금 안 좋은 경기력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다. 또 챔스를 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이 경기력으로 챔스 가면 진짜 콘테의 그 챔스 약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토트넘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은데 네네. 지난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를 기점으로 토트넘이 7경기를 연속으로 이틀 3일 간격으로 뛰어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도 체력이 좀 별로다 하는데 과연 다음 경기는 좋을까? 그렇죠. 이틀마다 그렇죠.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체력적인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시점. 그렇죠. 더 심하게. 그래서 이게 과연 이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나 좀 떨어져 있는 게 좀 우려스럽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예.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물론 많이 안 좋아요. 무거워. 뭐 지난 그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 보면 이게 한 70분 정도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네. 일단 케인에게 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서 케인에게 주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 쿨루셉스키와 동일선상에서 역습을 시작합니다. 네네. 근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잘 좀 못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의 70분이니까 경기 후반이니까 손흥민이 어떻게 더 저기서 뛰냐 라고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엄청나게 폭발적이었죠. 후반 그 전반전에는 토트넘이 좀 밀리는 형태가 되다가 후반전에는 쿨루셉스키, 손흥민, 케인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면서 힘이 떨어진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었고 90분 끝날 때까지 손흥민이 스프린트를 해줄 수 있다는 게 토트넘의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 보면 공격을 나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좀 지쳐 있는 모습을 확실하게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 장면, 이 사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예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케인에게 주고 케인이 돌아서 정말 그렇죠. 진짜 반대편 손흥민을 향해서 찔러주는 패스, 손흥민이 스프린트를 통해서 마무리 짓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뛰어나가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딱 봐도 뛰어나가는 모션을 잘 안 취하고 있죠. 저기서 좀 지쳤어요. 그래서 이 장면 이후에 콘테 감독이 바로 교체해줬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으니까. 히살리송과 교체가 됐죠. 여기 이제 토트넘의 가장 그 전형적인 역습 루트예요. 어떤 이 전개를 하냐면 손흥민이 달려나간다고 해서 토트넘이 역습을 할 때 왼쪽으로 패스를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먼저 그렇죠. 상대 수비를 끌어들여요. 몰아놓고 특히나 쿨루셉스키가 있고 그리고 케인이 오른쪽에서 받았을 때 케인은 오른발잡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을 넓게 보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케인이 보통 이제 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받고 이때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정말 예술적인 패스 한 방. 대지를 가르는 패스. 그게 이제 토트넘의 강점이고 가장 큰 무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이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수비와 1대1 경합 상황에서 이겨내서 골을 넣는. 그래서 이 장면도 케인이 저기서 볼을 받았을 때 고개를 들어서 반대편을 봐요. 원래 그게 손흥민과 케인의 약속된 플레이. 원래 이쯤이면 뛰고 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이 두 명의 선수 조합이 가장 뛰어난 그럼요. 라고 불린 그 조합이니까 그 공격 루트니까. 그래서 볼을 잡은 이후에 보는데 반대편에서 손흥민 선수가 못 뛰어 올라오고 있었죠. 없어. 그러니까 줄 데가 없는 거지. 어제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체력적으로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 왜 어디서 이랬거든. 찾았거든. 그렇죠. 그래서 뭐 열심히 뛰어도 공이 안 온다. 이건 사실 좀 변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제 그냥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자체가 많이 안 좋았다. 몸이 무겁습니다, 확실히.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도 똑같고 지난 시즌하고 실력도 똑같고 다 이제 뭐 컨디션도 똑같고 다 좋은데 지금 토트넘의 공격 작업이 안 좋아서 손흥민 선수가 좀 부진하는 면이 있어. 라고 주장하기엔 토트넘의 공격 작업도 안 좋지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안 좋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즌 초반에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네, 지금 이제 4경기 치렀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도 지금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안 나와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뭐 우리 팀의 여전히 핵심 선수다. 그럼요. 곧 이제 회복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뉘앙스의 인터뷰를 계속 하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사실 토트넘에게도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오는 게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죠. 그건 너무 당연하죠. 예, 결국 왜냐면 뭐 득점을... 이 역습 상황에서 사실 저렇게 뛰어가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이 가장 잘하거든요. 그렇죠. 뭐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저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게 손흥민이기 때문에 콘테가 잘하는 이 역습 축구라는 거에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도 자신의 역습 축구에서 역습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지금 시즌 초반에 이게 안 먹혀 들어가다 보니까 토트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몸이 무거워 보이고 체력적인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공격수 또 손흥민 선수는 한 방 터트리면은 그렇죠. 또 이제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골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게 손흥민 선수의 좀 컨디션을 올리는데 분명히 또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토트넘의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손흥민 때 한 명이 아니야 지금. 그렇죠. 어제 이제 뭐 해리케인 같은 경우도 평범한 어떤 터치라고 해야 되나? 그때 약간 몸 상태가 보이잖아요. 네. 좀 터치를 하면 많이 앞으로 튕겨 나가서 뺏기는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케인도 사실 뭐 어제 득점을 2번 하고 뭐 울버햄튼전도 하나의 득점을 하고 그렇죠. 했지만 케인이 잘했다는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케인도. 네네. 케인과 손흥민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려면 둘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케인 입장에서는 케인이 패스를 줬을 때 손흥민이 뛰어나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손흥민 입장에서는 내가 잘 뛰어가도 케인이 패스를 잘 보내줘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서로에게 필요한 선수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정말 좋은 공격 조합이다. 기록을 또 써내려 갔고요.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두 선수 모두 지금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 네. 약간 이제 좀 몸이 무거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손흥민 선수는 4경기 연속 지금 골이 없는 상황이고 풋볼 런던에서도 평점 5점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지금 좋은 컨디션이 아닌 거죠. 네네. 낮은 자신감을 좀 볼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는데 결국 또 골 터지면 또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손흥민 선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서 살짝 이제 슬로우 스타터인 선수들이 있죠. 그럼요. 뭐 지금 4경기 가지고 자꾸 뭐. 당장 이제 뭐 살라와 많이 비교하니까 살라를 예로 들면 살라도 지난 경기에서 9대0으로 이겼는데 9골 터졌는데 골을 못 넣었어. 살라가 공격 포인트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살라도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시즌 초반에 시즌이 이제 바로 딱 막 시작하다 보니까 컨디션을 빠르게 못 찾는 그런 시기가 뭐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여러 선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네.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도 지금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아니 없고 컨디션 당연히 못 올라올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당연히 뭐 실력적으로만 보면 2달 전에 득점왕을 했던 선수가 갑자기 뭐 실력이 안 좋아지거나 이럴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지금 토트넘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이렇게 잘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 에클리셰어도 다음 경기 좀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또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필연적으로 이제 어제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를 시작으로 주중에 웨스트햄, 주말에 풀럼 계속 이제 이틀마다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중에는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계속 이제 3일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히샬리송을 경기 후반부에 계속 투입시키는 거 이거는 히샬리송도 경기 감각을 빨리 좀 찾아서 더 이제 이 백업으로만 있으니까 경기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기 감각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다가 이 이제 빡빡한 일정 속에서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와줘야 되는 경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히샬리송 있다는 게 대단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히샬리송이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쿨루셉스키, 케인 이렇게 최전방 3톱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겁니다.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고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토트넘이
경기력이 내려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으론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음 경기가 이제 웨스트햄 그쵸. 경기인데 뭐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